커피 믹스. 안녕하세요, 강하늘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고향에는 지금도 어린 시절의 추억, 부모님의 사랑, 아름다운 자연이 살고 있으니까요. 소중한 고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고향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와 함께하는 NH 농협카드. 맛있는 GT. 여러분, 탄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쉬어요. 싫어요. 그리고 우유가 더 맛있어져요. 유카! 산소 제거 기술이 우유를 더 맛있게. 산소 제거 기술 GT 공법. 맛있는 우유 GT. 우유 맛을 결정하는 건 탄소. 어플을 켜고서 번호판만 입력을 하면은 시세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 차는 2017년식 아반떼 AD 수동 모델입니다. 수동이니까 당연히 아무런 옵션이 없는 말 그대로 깡통차였는데 시세 조회를 해볼 겁니다. 페이딜러를 켜면 여기다가 번호판을 입력을 하면은 목표가 매차 예상 시세 690에서 790. 오, 생각보다 높은데? 학부모님들 50초만 들어보세요. 이제 더 이상 단체 수업 인강어 성적 못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치동 포함 11년 교육 경력의 배명현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조탄 수업 인강으로도 성적이 안 오를까요? 보통 대형 강의에서 30에서 40명이 하나의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모두 수준이나 진도가 똑같은가요? 아니죠. 다 다른가요? 결국 이 40명 중 30명은 이해 안 되는 수업, 아니면 안 들어도 되는 수업을 하루 종일 듣고 오는 거예요. 인강은 집중을 못해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냐? 이것들 말고 1대1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용이 비싸서 좋은 선생님을 몰라서 선택시키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는 분들은 대치, 목동 출신 선생님의 1대1 맞춤 관리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온택트로 받고 있어요. 담당 선생님이 커리큘럼, 수업, 시험 대비 자료를 맞춤으로 준비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학생이든 수준과 학교 진도에 딱 맞게 맞춤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아래 링크를 눌러 이 1대1 온택트 PT에 대해 알아보세요. 대치동식 수업과 맞춤 관리를 합리적인 비용에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단체 수업 인강 말고 1대1 관리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비 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어려운 계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는 숫자가 지난 3년 동안에 한 40만 명이 늘었어요. 한 190만 명 정도 되던 사람이 지금 230만이 넘는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방치를 당해야 되는 거냐.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최하위에 놓여 있죠. 뜸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나라의 이 양육권 현상이 심화되는 심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스럽게 잘 살고 우리나라의 서울거리를 가보면은 외국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화려하고 길에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화려한 참 고급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그런 나라예요. 12만 6천 원짜리 빙수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참 생계가 어려워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평균이 지금 OECD 자살 평균의 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이 사회 갈등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인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90% 가까이가 대한민국이 갈등이 심한 나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갈등을 풀어줘야 할 책임을 결선 모드를 시작합니다. 근데 정치는 각 정당을 볼 것 같으면 자기네들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하고 있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가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당이라는 게 둘이 만난 경쟁을 하니까 일반 유권자들로 봤을 때는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여기 뽑아보고 그 다음엔 다른 애들 뽑아봐도 변화하는 게 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저 출산에 노령화에 고령화 사회가 특수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갖다가 태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지금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부딪혀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할 것 같으면 국민이 거기에 판단하고 싶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성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먹고 보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예. 사실 제3지대 신당 이야기로 좀 돌아왔는데 다시 좀 이야기를 돌려서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다 말았어요. 어쩌다가 당선 1년 된 대통령이 27% 지지율 갖게 됐는가?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선하는 데에 0,73%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이 아마 1차적으로 제일 큰 원인이라는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국은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현 대통령을 지지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48% 조금 넘게 돼가지고서 당선이 됐는데,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소위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찍어주지 않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됐었을 적에 국회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뭘 계획한 것을 실현을 하려면은 야당과의 어느 정도의 소위 대화가 있었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야당의 대표가 뭐 수사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만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뭐 야당을 꼭 대표만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뿐이 아니라 정당이라도 그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정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노력을 갖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권 전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뭐 외교 이야기하시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왜 그런 것이 이제 저희 조사할 때마다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